예열 없이 터지는 남편의 분노라고 했는데 벌써 이 전제가 틀렸죠. 우리가 이 분석 일부에서 굉장히 여러 번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열이 있지만 예열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기 분노는 억압하고 상대가 나를 떠나려 할 때 제발 나 버리지 마 라는 게 센 척으로 나오는 것 뿐이다. 어쨌건 남은 시간 급발진 부부 그러면서 여기서 나 욕을 찰지게 잘하더라고. 급발진 부부에서 남편 급발진 아니에요. 왜 그래? 자기의 모습에 지금 벌써 제3자인 척 분리했지. 1인칭이 아니라 분리했어. 물론 내가 1인칭 사고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사람이. 근데 저기에서 나를 분리해가지고 마치 타인처럼 여기서 뭐 남편 이름이 뭐였더라? 수년이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기를 분리했어. 내 감정을 마주하는 것도 괴로워. 심지어 그래서 나를 마주하는 게 괴로워. 그래서 내가 타인인 척 행동해버려. 그래서 나 욕을 찰지게 잘하더라고. 저렇게 객관적으로 말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그 시간 동안 굉장히 감정을 몰입해 있고 그 슬프고 막 그랬잖아요. 남편도 괴로워. 분노가 일어. 왜 분노가 일어? 아내가 몸 관리를 안 하니까 아내를 잃을까봐 괴로워. 불안해. 두려워. 이런 감정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괴로운데 불안을 억압시켜놔. 근데 아내가 떠난대. 그러니까 분노가 터지는 거야. 제발 떠나지 마. 나 잘한다니고 내가 100% 자유 준다고 했잖아 하면서 분노를 내는 거야. 근데 분노를 하고 감정이 탁 튀어나오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감정을 배제시켜야 돼. 왜냐면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거를 겉으로 표출하면 안 돼. 왜냐면 중학생의 남편 씨는 그거를 표출하면 부모님이 상처받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걱정할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억압하는 방식으로 살아왔어. 지금 남편 괴로운 상황이에요. 내가 슬프거나 그럴 때 슬프다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를 분리시키고 감정적인 부분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거. 지금 그런 상태야. 정확히 어떻게 보면 쿨진의 모습이지. 들어갔다 나온 게 아니야. 들어가 있는 상태야.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이가 없지. 응? 여기서 또 쿨진. 이게 남편이 상처받고 상처를 드러낼 수 없어서 쿨진이다 이러면 아내가 아유 또 남편 또 센 척하네 이러고 넘어가거든. 근데 아내는 내 감정을 몰라주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엄청 의지하고 있거든.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 저렇게 평가하고 분석하듯이 딱 기계적으로 말하니까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기계적인 인간, 차가운 인간 이렇게 되거든. 아니야. 남편은 그냥 쿨진이야. 그 불안과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인생에서 유일하게 지금 친구를 만들었어. 그렇긴 한데 너무 드러나 있잖아. 근데 이 남편은 잘 안 보여. 왜냐면 너무 계획적이고 이 아내와 남편의 그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남편은 굉장히 대단하고 모든 거를 지시하고 모든 거를 계획해서 하는 마치 이 가정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뭐 핑계 대지 마. 나도 필터를 설치했어야 되나? 이게 지금 센 척이고 합리화지. 다른 애들은 솔직하지 못하고 나는 솔직했고 정말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줬어. 나는 필터도 설치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고 지금 그런 일을 했어도 그냥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감정이 빠진 T형 인간. 완벽하게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나 너무 멋져 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급발진 남편이라고 써있는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거를 외면하고 싶고 자기가 여기서 감정적으로 하고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를 이렇게 감싸주고 아내가 원하는 걸 주면 아내는 지금 이 조심하는 거를 멈춰서 아내가 잘못될까봐 남편은 실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거. 내면의 스트레스가 더 심한 사람은 남편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아내의 당뇨병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죠. 남편하고 아내 중에 누가 더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남편이 더 받고 있어요. 누가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남편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냥 누가 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는 거야. 남편이 받고 있어. 근데 물론 아내가 지금 안 받고 있는 건 아내의 장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아마 서로를 좋아할 거야. 근데 남편 마음은 실은 그래서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좀 휴식도 취하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생활에 맛을 들이기를 바라는. 좀 쉬었잖아. 좋지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정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묻어나 여유 있게 살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은 완벽히 쉬었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 그러니까 남편은 그 쉬는 동안에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아내가 쓰러지면 병원비도 걱정일 거고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다 머릿속에서 고민일 거란 말이야. 자기한테 쉼의 개념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도 일이 우선이라 일도 좀 쉬엄쉬엄 하고 나도 좀 돌봐줘 라는 마음으로 지금 남편에게 야속함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남편은 저런 질문이 야속해. 남편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랑도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거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계속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보다는 이제는 아내, 자식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또 아내는 당뇨병이니까 지금 언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갈지도 몰라. 그리고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 뭔가 병색이 짙어져서 그러면 사람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커나가면서 내가 못 받은 교육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우선순위가 뭐 일이다라고 하지만 지금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아내의 생활권이 와서 아내가 미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미용 쪽 일을 해서 차린 거거든요. 노력해서 그 후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지. 막 이것저것 다 해가면서 지금 마이너스를 어떻게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내도 한편으로는 대단한 거야. 뭔가를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는 그런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러니까 남편도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지.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만 하고 나보다 일이 그렇게 중요해? 라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답답해. 그래서 지금은 할 일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그 아내는 그것만 쫓았다가 자기랑 나랑 계속 방전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기에는 이제 남편이 한 2배는 일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당뇨는 죽을 병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무서운 병이에요. 평생을 관리해야 되고 고칠 수 없는 병이야. 관리하지 않으면 몸을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눈이 멀기도 하고 진짜 위험한 병이에요. 당뇨 걸린 사람들 진짜 괴로운 삶을 살아. 그리고 정말 뭐랄까 칼날리를 걷는 마음으로 사는 병이에요. 당뇨는 진짜 무서운 병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바깥에 못 나오는 병 그런 병들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 아빠 평생 당뇨인데 아직 짱짱하심. 아버지한테 잘하세요. 그 아버지 평생 약 드시면서 관리해가면서 사시는 거야. 그 아버지가 진짜 티를 안 내서 당뇨 걸린 사람이 되게 상처가 되는 말이야. 그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게 참 항상 두렵지. 두려움도 있고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관리를 한다고 완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한다고 완치된다는 희망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괴로움일 것 같아. 그래 맞아. 여기서 이제 아내의 부모님이 그런 정도의 뭔가 개입을 안 해. 그래서 남편은 더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운 거지. 당뇨? 하루에 4번씩 찔러서 키트 검사하고 식당은 빡세게요. 그러니까 이 아내도 지금 계속 약을 먹더라고. 그러니까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니까 저게 일을 좀 덜 했으면 좋겠고 걱정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부부의 구조는 남편은 계획하고 그 모든 거를 끌고 가는 리더야. 아내는 그 옆에 뭐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광대 역할이야. 그 속에 이제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걱정하는 거지. 아내는 남편을 걱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걱정하고 그렇게 서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계속 해야 되죠. 그 일을 없앨 수는 없고 왜냐면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어쨌건 생존을 위한 거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 걱정해서 좀 쉬자라고 한 말에 남편은 지금 또 AI 같은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남편은 지금 내가 이걸 안 할 때 나 너무 힘들고 불안해 라는 말을 못하니까 남편은 기계 같은 인간이 아니거든. 불안해서 쫓기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뭐 염려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말아? 남편은 자기를 뭐 지키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자기를 지켜주는 마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상태는 실은 아내는 남편을 상상할 때 기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남편의 상태는 도망치고 있는 상태야. 그렇게 이제 극강의 T적 사고라고 하는데 극강의 T적 사고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의 겁쟁이지. 그러니까 아내는 지금 극강의 T 여기서 좀 자막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겁먹은 사람의 사고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저기서 아내가 웃으니까 화가 나. 남편이 왜 화가 나겠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자,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맞긴 맞아. 남편은 자기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 이러면 기미 세. 일을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일을 하지 말고 쉬어. 힘드니까 쉬어. 이런 말이 실은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남편도 지금 아내의 그 말이 그래서 긁히는 거야. 나 쉬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게 되게 싫은 거야. 지금 이 남편은 자기가 쉬는 게 불안한 상태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내 입장에서는 좀 쉬고 기분 좋게 지내고 싶은데 기분 좋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유를 갖고 나랑 시간을 보내달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 남편을 또 배려해서 하는 말이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배려가 아닌 거지. 남편은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줘야 되고 아내는 지금 남편이
자기를 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돼. 남편이 알려줘야 돼. 그리고 남편이 쿨진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뱉고 있다는 거를 지금 아내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둘이서 서로 잘 모르고 있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아는 방식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내는 심플해. 남편은 심플하지 않아. 남편은 그 속의 감정을 자기조차도 마주하지 못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비꼬는 형태가 나오는 거야. 남편의 비꼬는 방식으로 수동 공격을 하고 있어. 남편의 문제는 이런 부분이지. 자기의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도 못하고 수동 공격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뭐 염려해줘서 고마워 이러고 말아? 이게 남편은 내가 쉬고 그렇게 걱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사나? 이게 두려운 거야. 가난이 두려워.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삶이니까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두려워. 여기서 남편 입장에서는 나한테 쉬라고 하고 내가 한 말에 비웃는 아내,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지금 남편의 수동 공격에 아내가 반응이 없거든. 공격받지 않았거든. 여기 아내가 비웃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그걸 몰라주니까 화가 나는 거고, 아내는 또 남편이 급발진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남편은 저기서 비웃으니까 거기서 긁혀가지고, 그럼 네가 내가 해야 되는 말을 해봐. 근데 여기서 실은 해야 되는 말은 좀 쉬면서 시간도 더 가져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 말을 바랬지. 나중에 뭐 당신 건물주 내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푹 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유 뭐 지금은 당장은 일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아내도 남편 안쓰러운 마음 그대로 대화가 됐겠지. 근데 남편은 자기 감정도 마주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쉬어? 쉬는 소리 하지 마.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쉴 생각 좀 하지 마. 응? 좀 우리가 절제하고 살아야 애들도 잘 키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지. 이렇게 하고 좀 엄격한 변이 있지. 스스로가 감정을 마주하지 않고 나는 AI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뭔가 감정이 쌓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표현을 해줘야 돼. 이거 아내가 캐치 못해요. 아내가 캐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거야 실은. 그런 거를 꼬아서 안 듣거든. 아내는 그냥 고지고대로 듣거든. 그런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야. 단순한 사람이고 회복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꼬져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이런 아내를 좋아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에 없는 남편하고 또 결혼한 거고. 근데 이러니까 이제 남편은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뭔 대답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화가 나버렸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해버렸어.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걱정해줬는데 얘가 화를 내네? 그러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황당하지. 내가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은 내가 걱정을 해줘도 급발진하는 인간이야. 그래서 지금은 지기 싫어서 싸우지만 나중에는 눈치를 보면서 무슨 말을 못하게 돼. 조심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언제 급발진을 하고 무슨 말에 긁히는지만 알면 그것만 피하면 조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포인트가 중요해. 그래서 뭐 서로 뭐 듣고 싶은 말을 해봐 이러는데, 근데 남편은 내가 모르는데 뭘 나한테 해보래. 여기서 급발진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쉬라는 말은 아니야. 그런데 그 말은 어차피 지금 못 들어서 쉬라고 들으니까 지금 화가 났어. 근데 아내가 원하는 말을 지금 남편은 그거를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지금 아내가 원하는 거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아서 답답하다. 나는 T적인 이성적인 사람. 아내는 너무 감성적이어서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편은 이제 날 염려하는 거잖아.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거라며. 근데 이제 실은 아내 걱정이 맞아요. 지금 남편은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긴 해. 그러니까 걱정되는 상황이긴 해. 정서적으로도, 그리고 아마 육체적으로도 그렇겠지. 왜냐면 마음이 몸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근데 남편의 마음의 병은 불안과 두려움이 쌓였고 그게 표출되지 못해서인데, 그거를 아내는 모르죠. 아내는 남편이 그냥 쉬지 않아서 지금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남편은 몸이 쉬지 않아서 위험한 게 아니라 마음이 쉬지 못해서 위험해요. 남편은 이 마음을 못 쉬는 상태야. 남편의 기본적으로 예민한 구석도 있겠지. 근데 원래 행복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행복을 찾았어. 그러면 그 행복을 잃을까봐 너무 두렵겠지? 그래서 더더욱 예민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겠죠. 이게 지금 본질이 아니거든. 이제 남편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틀렸다고 지적받는 것도 견디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본질에서 벗어났어. 그럼 그냥 힘들어하면 근데 보통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말을 안 하거든.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틀렸다고 얘기한 적 없거든? 아내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나한테 정해진 답을 원하는 것 같다. 나의 대답은 모두 오답일 뿐이다. 남편은 자기가 아내를 위하는 정답에 가까운 걸로 지금 8년간 뭔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근데 아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지금 남편 입장이에요.
아내한테 돌아오는 거는 한숨이거든. 또 두부야? 좀 제발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거든. 근데 물론 아내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렇지. 왜냐면 남편이 너무 통제하고 있거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통제 안 하면 이 사람은 죽어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 불안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에게는 다 오답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계속 그런 게 남편 마음속에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의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은 실은 계속 예를 들어서 아내를 위해서 다양한 요리를 해주고 그렇게 해봐도 돌아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난이라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대화가 도돌이표라고 생각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완벽한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거는 비난이니 그게 뭐 입으로 하지 않아도 뭐 표정이든 아니면 그런 거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대화가 끝이 나버립니다. 이제 이혼 의사가 80%로 늘었는데 이 부분은 이혼은 못해요. 그래서 자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잘해봐야지 했는데 급발진에 또 높아진 이혼 의사. 이 남편은 지금 그 스트레스가 너무 높은 상태긴 해. 너무 높고 그 스트레스의 근원은 내 생각에는 일이 아니야. 일도 결과야. 스트레스도 결과고 일도 결과야.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지만 남편은 불안해서 일도 열심히 해. 불안해서 스트레스도 쌓여. 그래서 이 남편 마음속에 저 불안은 실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그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 대범한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고립돼 있지만 고립돼 있지 않은 척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80%로 높아졌네요. 남편은 70%, 10% 낮네요. 그래서 뭐 이혼하겠다는 아내를 붙잡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가서 나 혼자 사는데 지장 없다라고 하는데 뭐 다들 뭐 센 척 하지만 남편은 저 센 척을 고쳐야 돼. 감정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자기의 약함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다음 날이 돼서 심리상담 받습니다. 이 심리상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좋은 솔루션이 나왔고 그리고 남편을 바로 알아보고 병원 가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식단을 본인이 책임지게 해줘야 돼요. 아내가 스스로 자기의 그런 식단이나 자기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해야 돼. 그게 아내도 지금 원하고 있는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해줬을 때 좋아. 근데 그게 아내가 진짜 원할까?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부터는 세모가 돼. 아내는 남편이 챙겨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는 이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통제받고 싶진 않아.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한테 이제 식단 그만해. 내가 할게 라는 말을 못해. 왜냐면 그럴 사람이었으면 8년간 자기가 요리를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을 거야. 한 번도 안 하진 않았겠지. 뭐 거의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해야 돼. 애들 거는 남편이 해주더라도 최소한 본인 건 본인이 해야지.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면 그게 어른이에요. 근데 남편이 봤을 때 아내는 어른이 아니야. 그래서 아내가 자기가 책임지고 식단도 관리해보고 병원 가서 자기 수치도 보고 뭐 쓰러져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죽어버릴까봐 남편은 불안해 죽어. 그러니까 남편은 진짜 물론 이것도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들겠지만 과감하게 버텨야 돼. 그 아내를 어른이라고 인정하고 어른으로서 책임지라고 하고 그거를 아내를 믿고 가야지. 근데 지금으로서 아내를 믿을 수 있냐? 남편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요리해서 자기한테 맞는 요리 찾아내고 재료도 선별하고 지금처럼 막 빵 먹고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갖도록 남편도 불안을 해서 미칠 것 같을 거야. 근데 그 불안을 내려놓고 아내를 이제 어른이라고 인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아내에게 권한을 줘야죠. 그러면 아내가 지금은 반항심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제는 반항심에서 행동할 수 없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부에게 필요한 일이지. 그러니까 사회하다가도 쓰러져 본 사람이 저렇게 안일하다는 건 어떻게 보면 통제받고 있기 때문이긴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있다는 생각이 그거에 더 뭔가 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렇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을 남편이 원한다면 남편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통제만 받는 상황에 지친 아내 라고 이렇게 자막에 써 있는데 이 존중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남편에게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애 취급받고 있어. 그게 아내 입장에서는 괴롭겠지. 근데 어른은 모르겠어. 근데 내 생각에는 어른은 당뇨가 걸린 상태에서 아이들이 있으면 피자는 세상에 없는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그게 어른의 자세라고 생각해. 피자 한 판 괜찮다? 그건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게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있긴 해. 왜? 존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삼시세끼 차려주진 않아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남편은 그 통제가 존중이긴 해. 어떻게 보면 존중이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다. 뭐 그냥 뭐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당뇨 걸렸어도 뭐 피자 한 판 정도 괜찮잖아 라는 생각은 애 같은 생각이야. 그래서 존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제를 받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통제를 안 하면 아내가 스스로 책임질 거라 어떻게 보면 더 개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남편이 통제하는데 아내는 거기서 반발심이 생기니까 먹을 거 다 먹고 있거든 지금. 물론 다는 아니야.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부족하겠지만 차에서 빵 먹고 애들 거 그 단 음료수 먹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의외의 결과는 자존감이 매우 낮게 나왔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눈물 흘리는데 그거는 결혼 전에도 그랬겠죠. 결혼 전에도 그랬으니까 실은 불안과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남편에게 더 끌리긴 했을 거야. 왜냐면 스스로 선택을 못 하거든. 자기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 물론 되게 착하고 좋은 아내예요. 좋은 엄마야. 그리고 근데 뭔가 선택을 두려워하고 뭔가 하나가 딱 있을 때 그거를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딱 완벽하게 계획 세워줘가지고 딱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지시해주는 명확히 할 거를 알려주는 사람에게 끌리겠지. 자존감이 낮으니까 선택을 못하는 거야. 책임을 져본 적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하고 이게 악순환이지. 서로서로 다 연결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존감이 많이 낮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존감이 낮으니까 내가 자존감을 높여야지. 그것도 좋지만 당장 자존감이 낮으니까 낮으면 낮은 대로 맞춰서 살기도 해야 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비정한 말일 수 있는데 당장 안 높아지거든. 그러면 조금씩 높아질 테니까 일단은 그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그러면 내가 자존감 낮은 상태야. 그러면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뭐 선택도 해보고 그래도 어쨌건 남편한테 의지하고 있는 게 편해? 의지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선택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으니까 무조건 높여라 이러는데 한 방에 높이긴 힘들거든. 그래서 원래 그런 사람이냐? 근데 이제 아니래. 근데 이제 가정 환경이 좋지는 않아서 아버지가 이제 사고를 많이 치고 도박도 하고 여자 문제도 있고 폭력도 쓰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문제를 보고 살았는데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는 이제 전혀 없는 사람이죠. 내가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아버지께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상담사님은 지금 그게 남편이 자존감을 낮춘데 영향을 미쳤다. 결혼 이유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결혼 전부터 그랬고 이거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난 크다고 보고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자존감이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올라갔다가 당뇨로 인해서지만 남편의 통제가 시작되면서 다시 낮아진 거지. 원래 계속 자존감이 높다가 결혼하고 나서 낮아진 건 아니고. 근데 상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근데 어쨌건 여기서는 부부 상담이고 지금 남편하고 살면서도 자존감을 올려라. 그걸 의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근데 그게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그 포인트인데 그거랑 연관이 있는데 자존감이 낮았어요. 근데 남편을 만나 자존감이 올랐지. 근데 다시 낮아졌지. 그러면 아버지는 그렇게 술 마시고 폭력 성향이 있는 그리고 자기 말은 법이다라는 사람이었겠지. 야 됐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래서 뭔가 그런 압박을 하는 사람이지. 압박을 하는. 근데 남편은 계획적이고 그래서 실은 그게 압박이긴 해. 근데 아빠와 남편 모두 압박하는데 아빠는 책임을 져주지 않고 의지처가 안 돼. 그러면 아내가 원했던 건 뭘까? 아빠처럼 압박하지 않는 아빠와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고 아빠처럼 나를 압박하는 사람이 아빠 같은 사람, 아빠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겠죠. 이거 임하고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내가 원한 걸 거라고. 그래서 남편이 계획적이고 통제적인 부분은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좋았을 거고 존경하는 포인트였을 거야. 아내는 남편을 만나서 결핍이 해소가 됐을 거야. 근데 당뇨로 인해서 남편의 불안이 극도로 치달으면서 통제가 너무 강력해지면서 아내는 다시 예전에 그 반발심이나 이런 게 올라온 거지. 그렇게 유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아내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울고 힘들어하는 퍼즐이 아닌가 싶어. 그래서 부모의 단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는 이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비슷한 맥락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물론 이 남편은 뭐 도박도 안 하고 뭐 술도 안 마시고 다 아니지만 실은 그런 통제적인 면은 비슷할 수 있어. 이런 게 막 다시 또 밀려오니까 두 배로 힘들겠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도 최고치야. 그래서 뚱뚱하기도 하고 외모도 부족하고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온 남자 중에 군대 시절을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때의 권력이 내는 걸 떠나서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서 편해. 마음이 편하거든. 그 통제받는 어떻게 보면 가장 통제 속에 있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히 편하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있어. 남편에게 상당히 호의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당신 남편이 당신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아내는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고 지금 멘탈이 또 힘든 상태니까 그 힘든 거는 쉽게 적응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충격요법을 쓰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너무 외모 막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아내도 이 부분에서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말이 계속 상처가 되니까 남편이 나의 지금 현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행동하나? 나를 부정하고 있나? 아버지 같은 통제가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책임감 있고. 근데 이 사람의 통제만 남고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내 머릿속에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있었을 거야. 가장 나를 사랑했어야 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끼니까. 실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또 남편에게 아버지와 같은 속성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기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반항심이 올라오고 상대에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이 어떻게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스트로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댓글을 받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지.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상처받는 식으로 상처 주는 식으로 근데 이제 뭐 꽃등심 뭐 이렇게 하면서 몸무게 재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부부의 관계가 약간 부모 자식에 가까운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저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훈육하는 거야. 혼내는데 절제하면서 건강해지려고 더 많은 책임을 잘 짊어지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욕구를 희생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방법이고 라는 게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돼지 새끼란 말이 머릿속에서 도니까 이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의도나 남편이 저 왜 말했는지를 몰라. 나는 또 돼지 새끼라는 소리나 듣는 그런 인간인가? 그렇게 또 밟혔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부터 쭉 하면서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확 또 감정이 터지는 거예요. 이혼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남편은 답답하지. 내가 지금 돼지 새끼라고 욕한 게 아니거든. 근데 아내 입장에서 돼지 새끼라고 욕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런 훈육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답답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 하면서 막 그 애한테 악담을 이게 악담이 아니야.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훈육할 때는 악담이 아니야. 근데 그게 악담인 거야 결국. 왜냐면 그 머릿속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화할 때도 이 사람 머릿속에 무슨 단어를 남기고 올 건가 그게 뭐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대화법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 남편은 참다가 이렇게 하면서 답답하니까 저게 쏟아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 부모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솔직히 특히나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저런 악담이 솔직히 익숙해. 원래 보통 모든 지적이 진짜 악담으로 시작해서 악담으로 끝나. 그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뭔가 안 되고 답답하면 애한테 그런 식으로 훈육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건 이거는 상담사님이 아내를 저 생각에서 깨우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아마 아실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실 거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진짜 상담사님이 믿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상담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아마 알고 있지만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그런 거를 다 그 단어 같은 거를 깨고 그런 거 영향받지 마세요. 그 말을 실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 참 예쁘다. 상담선생님이 진짜로 들어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참 멋지다, 매력있다. 그게 본인이다. 그럼 자존감을 막 올려주고 있죠. 나는 특별히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높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스스로가 통제권을 좀 가져와야 돼. 이거는 남편의 도움도 물론 뭐 필요하고 남편의 의지가 필요하죠. 남편이 어쨌든 그 통제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불안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내가 그 자유를 얻는 것에 있어서 자유라는 건 불안을 담보해요. 그걸 스스로가 그 불안을 감수하고 책임질 각오를 해야 돼. 그래서 통제력 없는 건 아니었는데 남편의 설계대로만 살다 보니까 그런 계속해서 8년 동안 자격증만 20개. 야, 아내도 열심히 살았네. 아내도 하면 된다네. 하면 된다. 그래서 남편이 설계자가 아니라 창조자 같대.
남편은 지금 뭐 책 쓰고 학원, 뭐 뷰티숍에서 5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업에도 가사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하고도 친해. 아이들도 보고 가사에다가 사업 5개에다가 뭐 가사에 뭐 아내 요리에다가 설거지까지 다 포함되지만 남편이 긁혀버려. 그렇게 하면 남편이 서운해버리거든. 그래서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내는 내가 이렇게 서운해해도 남편은 아무 표정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내가 이렇게 막 해도 남편은 반응이 없으니까 그걸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야. 아내는 그걸 해도 되는 줄 알았고, 그런데 그걸 하니까 남편은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돌아오는 게 아내의 차가운 반응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러면 잠을 못 잘 텐데 남편은 거의 잠을 못 잔대. 그래서 어제도 쉬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쉬자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쉬재. 한 달에 못 쉬지. 책을 4권 쓰고 있다는데 이런 분도 눈이 동그래질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두통약을 먹어가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 거의 매일.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실은 불안이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이드 아웃 2의 상황이 이 남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표정이 없는 거, 이게 고체화된 분노라고 하는데 뭐 저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성인이 돼서 생긴 거 아니에요. 불안은 없어서는 안 돼. 성인의 감정이에요. 불안은 존재해야 돼요. 왜냐면 불안이 없으면 우리는 발전할 수 없을지도 몰라.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다스려야 되는 거지. 불안을 제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담사님이 지금 표현이 어쨌건 방송이다 보니까 다 안 해. 지금 이 상담사님을 콘텐츠 이 TV 속에서 보면 아내한테 하는 말 보면 남편을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거든?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냥 아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깨 나오세요고 남편이 아내를 가스라이팅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남편을 걱정하고 실은 거의 막 상담사님이 막 울 듯 하면서 상담을 해주거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스스로가 이제 비정상이라는 거 알지만 이렇게 살면 5년 이내에 쓰러져요. 뭐 5년 이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진짜 위험하죠. 그리고 어쨌건 그렇게 이겨내면서 가면 그게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는 또 풀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 남편은 안 풀리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상담사님이 제안을 합니다. 식단 관리 아내한테 직접 맡겨라. 근데 이제 얼만큼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돼. 애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담사님 듣기에는 아니 너 남편인데 네가 부모냐? 네가 왜 아내의 자유를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상담사님 말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의 사고방식,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거죠. 근데 많이 먹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문제가 되지. 아내의 혈당이 올라가고 약용량이 늘어나고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남편이 먼저 죽게 생겼어요. 한편으로는 이것도 뭐 괜찮은 솔루션일 수 있는데 이게 남편 성격에 아내보다 너를 위해 살아라? 그게 먹힐까 싶기는 하네. 이게 오히려 아내를 위해서 당신을 먼저 살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편한테 먹힐 말 같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이것도 뭐 굉장히 훌륭한 상담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뭐 관점의 차이지. 나라면 이제 당신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 당신을 챙겨야 된다. 그리고 아내도 지금 통제를 받으니까 자꾸 밖으로 튄다. 그래서 일단 책임감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남편의 책임감을 일단 놔둔 상태로 그렇게 자극해보는 게 어땠을까. 그래서 네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아내에게 책임감을 이양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남편의 두통약 복용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자신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좀 돌봐라. 아내를 돌보는 게 아니라 그러다 죽는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경고죠. 일단 내가 살아야 아내를 뭐 돌봐주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남편이 아우 죽이진 마요. 쿨진. 남편의 쿨진 멘트 나왔죠. 감정적으로 내가 무섭고 뭔가 그럴 때 내가 제3자 입장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 부부가 아이들을 굉장히 아끼는 부부예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좀 싸울 일도 안 싸우려고 하고 그런 부부야.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온 분 중에 위험한 분들이 있었는데 네가 제일 위험해. 너 병원 가. 그래서 얼굴이 오른쪽만 움직인다고. 이게 사람을 많이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왼쪽이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라고. 맞아. 어쨌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나 고립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이제 한쪽이 굳어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심각한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병원에 가봐라.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남편 안쓰러워서 남편 버리고 못 가고. 그래서 내 얼굴조차 파악할 시간이 없었나? 왜 나는 나를 안 봤지? 나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거지? 그래, 이 두 부부는 진짜 자신을 아끼는 타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돼. 아내도 자기가 아끼는 타인이면 피자 먹게 뒀겠어? 아끼는 자식이, 이 자기의 딸이 커가지고 그렇게 몰래 피자를 먹고 있으면 혼냈지. 아내도 혼냈을 거야. 자기를 아끼는 타인. 남편도 마찬가지야. 아들이 커가지고 이렇게 4시간 자고 이러고 있으면은 뭐라고 했겠지. 야, 너 그러지 말아라고 했겠지. 자기를 아끼는 타인으로 봐야 돼. 그래서 병원에 가라는 말. 그래서 남편은 왜 이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아내를 놓지 못하는가? 지금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친정으로 내려와서 쓰니까 아내가 책임져라. 근데 이 말은 좀 과하긴 한데 어쨌건 뭐 아내에게도 충격요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모든 걸 포기하고 온 거라고 아내에게는 말해줘야지. 내가 상담사님 입장에도 그렇게 말해줘야 될 거야. 근데 속으로는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한 게 없어. 물론 뭐 일이나 일자리나 뭐 서울의 인프라나 이런 건 포기했겠지만 애초에 포기할 게 없어. 애초에 애정이 없거든, 주변에. 그래서 어쨌건 남편 뭐 사정 검사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내가 싫어하는 건 나태한 사람. 뭐 이렇게 적었죠. 아이를 키운다는 것, 내 모든 걸 지우고 새로 태어나는 것. 이 말이 뭐냐면 내 모든 걸 지우고 새로 태어난다. 남편은 어린 시절에 불행했어요. 그건 남편의 부모님 탓은 아니에요. 환경의 탓이긴 하지. 근데 그 불행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마도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결혼할 때도 거의 마이너스였겠지. 주변 아이들에게도 핍박을 받았고 우리 부모님은 힘이 없고 그렇게 강한 분들이 아니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한테 하소연도 못했어. 그래서 내 어린 시절을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 어린 시절 때문에 생겨난 내 사고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대하지 않겠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겠다고 각오한 거야. 근데 저거는 저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아내의 고향에 새로 태어나려고 왔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자궁이다. 근데 뭐 이것도 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만큼 아내가 이제 자기의 첫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고자 한다. 남편은 혼자다. 이런 말들이 아내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들을 너무 소중하고 아내도 너무 소중해. 남편은 이게 전부거든. 그래서 남편은 계속 쫓기고 있어. 뒤에 두 맹수가 쫓고 있어. 한 맹수는 아내가 당뇨 때문에 죽는 거. 아내의 죽음이라는 맹수가 쫓아오고 있고요. 또 다른 맹수는 어린 시절의 불행이 쫓아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자칫하면은 어린 시절의 불행이 내 아이들까지도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이 두 맹수한테 쫓기고 있으니 남편이 그 불안하고 그 스트레스가 터져 나오지. 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 마음 상태인데 쉬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 남편이 그래서 화가 나는 거기는 해요. 상담사님의 이 얘기는 아마 지금 남편이 아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모 같고 단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남편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남편의 지금 위험함을 알고 남편을 너무 단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또 눈물을 흘리고 제일 불쌍하다. 그래서 유일한 친구지. 결국은 아내가 당뇨로 죽을까봐 불안해서 아내에게 더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심지어 결혼식 할 때 하객이 한 명도 안 와서 사기 결혼 아니냐고 그랬대. 남편에게는 이게 친하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나를, 그러니까 친구인데 친구처럼 맺어져, 사회적으로는 맺어져 있는데 쟤는 그냥 나를 괴롭히는 인간이야, 남편 속으로는. 근데 그걸 마주하기 싫으니까 친구라고 표현할 뿐이지, 핑구인 척 하는 것 뿐이지. 빵 셔틀하는 찐따가 일진을 친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빵 셔틀하던 애를, 예를 들면 여기서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 찐따가 결혼을 한다고 쳐봐. 남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아내가 그 친구 불러.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 그 친구 바빠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뭐 오랜만에 연락하려니까 좀 민망한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실은 걔 나랑 친구 아니고 내가 걔 뺨 셔틀였어. 나는 걔 친구 아니야 라고 말 못하잖아.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누구도 친밀하지 않아. 남편은 어떻게 보면 그 스스로 섬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야. 감정을 외면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말 못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결혼식에 하객이 없었다? 그래서 안 불렀어. 왕따 시절에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어.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을 연락을 안 했죠.
정말 진짜 남편에게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배가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원래 유배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 지금 상담사님 앞에서 지금 살짝 센 척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건 일리니까. 근데 진짜 마음을 나누고 이 사람이랑 가까워지는 거는 무서워서 못하는 거야. 유일하게 아내랑 자식들밖에 없는 거야. 사람이 무섭다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야.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 봐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것 자체를 기피해. 그래서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고 밥을 먹고 술을 먹어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가깝게 지내지 못해. 진짜 그건 극소수야. 자기 마음의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계속 친구가 없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서야 이제 남편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물어보는 거지.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얘기야. 이 얘기 입 밖으로 못 꺼내. 왜냐면 이 얘기를 꺼내면 부모님한테도 상처거든. 지금 중학교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머리에 있던 상처는 그냥 장난거리잖아요. 애들은 그런 걸로 놀리고 장난을 치죠. 근데 놀림을 받는 아이에게는 평생 상처가 되지. 그리고 나는 한 번, 애들이 어떤 사람은 한 번 놀리는 건데 놀림을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놀리는 입장에서는 그냥 장난 한 번 친 거야. 근데 놀림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놀리는 거지. 놀리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유행처럼 번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수년 씨니까 수년이 뒤통수 만지기, 이게 무슨 이 챌린지야. 챌린지가 된다고. 수년이 뒤통수 만지기 챌린지가 학교 안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애들은 그냥 슬쩍하고, 약간 애들은 그냥 장난치고 그냥 수년이도 웃으니까 아무 일 아닌 줄 알고 넘어가거든. 근데 웃고 있는 수년이의 가슴은 문드러지고 있겠지.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수년아, 학교에 친구들이랑 잘 지내? 그럼 친구들 많고 친구들이 나 되게 좋아해 하고 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울지, 나중에 마음을 닫고, 그 일들이 쌓여서 지금의 수년씨가 된 거야. 감정을 닫아버린 수년씨가 된 거야.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렇게 중학교 때 그런 일을 겪고 그냥 저를 죽이는 시간, 감정을 죽이는 거지. 40이 돼서야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낸 거야. 중학교 때 그 트라우마를 40이 돼서야. 그래서 너무 외로운 남자라 이때 상담사님이 막 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의 태도 봐봐. 또 내 슬픈 내가 아니라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수년이 안타깝군, 쿨진, 나를 분리시켜서 감정의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거야. 나를 그 상처로부터 분리시켜서 안타깝네요 라고 일단 나를 보호하는 식으로 분리해서 보호하고, 근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야. 자기를 분리시켜서 괜찮다고. 그래서 아내랑 대화에서도 뭔가 아내가 나를 감정적으로 힘들게 하잖아요. 분리시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하면서 자기가 마치 타인인 것처럼,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말을 중학교 때부터 되뇌이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결혼식 때도 아무도 못 부르는 거야. 가족밖에 없지. 근데 아내가 이혼을 생각 중인데 괜찮냐. 근데 여기서 괜찮대. 쿨한 찐따. 찐따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내가 찐따여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덧붙이는 말이,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중학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여도 괜찮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 부모님이 알았어, 아니면 누군가 알았어, 야 수년아 너 슬프지 않니?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중학교 때 했을 법한 말이죠. 수년아, 그래도 부모님한테 얘기해라. 너 그렇게 힘들면 전화기라도 가든가 아니면 뒤통수에 머리라도 심고 해라. 괜찮아요. 그럼 이거 진짜 부모님이 봤으면, 수년씨 부모님이 이거 봤으면 진짜 가슴 아팠을 거야. 아내도 아프지. 왜냐면 아내가 왜 아파? 아내도 수년씨를 사랑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를 보고 이 부부는 안 헤어져. 이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해서 아내도 이해했고, 남편을 이해하면 남편도 이 불안을 좀 이겨내고 아내에게 어떤 좀 자유를 더 줄 거고.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떻게 보면 훨씬 개선이 될 겁니다. 안 괜찮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공감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그 말을 하고 터져버리는 거야. 상담사님이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본인도 울어. 근데 그 마음이 나도 이해가 가더라고. 지금 이 남자가 불쌍하거든. 왜냐면 상담을 오래 해보신 분이라 이 남자의 삶이 보이니까 슬프거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누가 안 힘들다고 해요. 근데 아직은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언젠가는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태롭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근데 지금은 안 되지. 왜냐면 사업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아내도 지켜야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꿈을 이뤄주면 지금 하는 것들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아내의 꿈은 건물주. 근데 이게 아내가 나 건물주 돼야 되니까 너 일해 라고 하는 아내 아니야. 그런 아내 아니에요. 근데 아내도 그냥 남편이 넌 꿈이 뭐니? 나? 건물주 하하하 하고 웃은 거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 아내분 그냥 성격 좋고 그냥 뭐 우리 건물주 해가지고 우리 같이 놀러 다니자 뭐 이런 느낌으로 말했을 거야. 우리 놀면서 애들이랑 같이 즐겁게 살자 이런 느낌이었겠지. 근데 이제 남편은
그런 어떤 그걸 하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왜냐면 아내가 말한 건물주를 인생의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건 뭘 얘기해? 남편도 꿈이 없었단 얘기예요. 남편은 꿈이 없었어. 인생의 목표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본인을 사랑하지도 않아. 본인을 돌보지도 않아. 결혼하면서 아내 이 가정이 남편이 처음으로 가져본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걸 꿈으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수년 씨의 꿈은 뭐냐? 라는 건 행복한 백수. 결국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복을 꿈꿨을 뿐이야. 백수처럼 살아왔고. 근데 아내를 만나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치열하게 생활체육도 따보고 다양한 뭔가 그 시도를 하면서 살아온 거지. 이혼 앞에 서 있으니까. 일단 상대한테 충격 주고 그 다음에 상대 머릿속에 들어갈 멘트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난 너무 불쌍하거든? 자발적 노예야.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금 깨우쳐주고 있지. 남편은 지금 자기 꿈 없이 가족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아내에게 깨우치게 해줘서 지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내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면 그 상처를 한편으로는 없애주려고 하는 시도죠. 이거는. 이게 아내에게 아내야 남편이 너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너 존중받고 있어. 너 사랑받고 있어. 아내 어느 정도 사랑받냐면 남편은 자기 자신보다 너가 더 중요하대 라고 말하면서 상처를 치료해 주려는 시도로 멘트를 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내가 조금 분담을 해주긴 해야겠죠. 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리고 아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남편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좀 줄이긴 해야겠죠. 그리고 충주에서 사회관계망 형성하기. 이 솔루션 좋은데 이게 가능할까? 남편이 평생 해오지 않은 거를 저거는 그냥 그대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근데 가능한 포인트가 있어. 나중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린이집 가고 이러면 그 학부모들 간의 모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남자들은 또 쉽지 않다? 아내가 도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책임져라. 다 내려놓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더 돕도록 아내한테 어떤 책임감을 부여하는 거죠. 지금 아내는 좀 책임감을 가져야 돼. 지금 책임감이 없으면 부모 자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상담사님이 책임감을 부여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보호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남편의 보호자가 되어줄 차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부모 자식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상담사님은 좀 밸런스를 맞춰보려는 시도죠. 아내에게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책임감이 부여가 된다는 거는 스스로 선택도 하고 또 챙기기도 하고 이런 거니까 지금까지는 억압받는다고만 생각했어. 어쨌건 선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남편의 불안도 덜고 나도 좀 자유로워지도록 해라. 그래서 여기서 아내는 지금 솔루션을 받은 대로 귀걸이랑 목걸이랑 세트네, 다른 색깔이네 이러면서 예뻐요.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예뻐요? 진심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으니까 진심이 생겼을 때만 얘기해. 왜 그래도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조금 쿨하게 고마워. 그래도 좀 더 다정하게 해줄래? 이렇게 좀 해주지. 진심이 생겼을 때 해 이러면은 진심이었으면 어떡해. 약간 노력하는 아들 같다고. 그래서 이제 칭찬처럼 들리지 않고 남편은 이것도 이 상황에서도 좀 장난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심리극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얘기해야 남편이 화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아내분은 진짜 이거는 우리 방송 한번 쭉 보시면 어떻게 해야 남편이 화나지 않는지는 뭐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좀 하죠. 그러면서 이분들의 재현이 됩니다. 피자를 훔쳐먹는, 몰래 먹는 아내의 모습을 박하선 씨가 잘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피자 2겹도 하는데 이거 보면은 박하선 씨 저거를 그 오게티가 있어. 아내만큼 팍 집어넣지 못해. 끝에 깔짝 먹어. 2개를 겹치는데 이 아내분 드실 때는 이렇게 훅 들어가는 느낌이 나거든. 남편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먹은 거야? 이렇게 이제 피자 내려놓고 얘기 좀 하자니까 아내가 진심 긴장해. 저걸 보면서. 그거 처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또 화를 내니까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막 하고 어제 치팅데이 하면서 이 앞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제 두 사람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아내가 진짜 경직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아까 유추했던 것처럼 아내가 아까 말했던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해줄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리고 좀 자기 멋대로이고 성격이 강한 면이 있었겠죠. 그게 연장선에 있을 수 있겠다. 근데 남편은 지금 웃고 있죠. 웃고 있지. 이게 남편이 저게 웃겨서 웃을까? 저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닫으려고 웃는 거야. 그거를 차단하려고 자기 감정을 차단하기 위해서 본인의 감정에서부터 분리시키는 거야.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 마치 자기를 타인처럼. 그래서 대사 패턴까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보다 연기에 집중하고 있다가 아니라 괴로우니까
연기에 집중하는 척 포장하는 거죠. 아, 이제 쿨친 멘트 알겠어요? 아, 딱 저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이러는데 이제는 이제 패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살아봐서 몰라. 막 또 울려고 하지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싸움이 막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내가 공감 좀 해달라고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아내가 막 공감을 해달라고 그러진 않았어. 오히려 남편이 공감해주면 돼 이랬지. 공감을 원하는 건 아니야. 아내는 자기를 어른 취급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원하는 존중이지. 공감이 아니라 실은 아내가 원하는 거는 존중이 맞아. 근데 이제 사랑받지 못한다는 의미의 존중은 아니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굉장히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제 아내는 자기가 어른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실은 공감이 두 사람에 있어서 나올 키워드는 아니야. 남편이 공감해주면 돼?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아내를 찌르는 용도로 공감해주면 돼? 라고 그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긴 하지. 지금 박하전 씨 아직도 피자 못 넘기고 있어요. 계속 연기를 하면서도 피자가 안 넘어가. 차라리 뱉고 오세요. 근데 어쨌건 그 안에서 남편도 이제 슬슬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쿨한 척 하지만 괴롭힘이 계속되면은 어느 순간 그 괴롭음이 나타나잖아. 아내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하면서 남편은 막 팩트를 보자고 이러면서 아내는 뭐 사람 사는 거야? 그 남편이 이제 그제서야 욕하고 막 앞에서 봤던 게 좀 극단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거를 보면서 아내는 괴로워하고 남편은 감정을 차단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너구나, 야 내가 너를 피해만 했는데 완벽히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죠. 저런 분노하는 자신을 분리시켜서 내가 아닌 양 하려고 하는 거지. 나의 머리를 치는 애들 아마 어떤 상상을 했을까? 그런 중학생이 웃으면서 하지마도 못할 수도 있어 하면서 그냥 넘어갔겠지. 중학생은 그 분노와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그러고 싶다라고 머릿속에서 그 개가 자라났을 거야. 개를 외면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너구나라는, 이것도 완전히 분리해서 표현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마주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치 내가 아닌 양, 자기도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 그래서 아내는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막 저런 거 막 부시는 거에 남편은 거기서 인상을 쓰지만 그거를 완벽히 힘들어 한다기보다는 분리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아내는 진짜로 힘들어하고, 여기서 날라차기 하는 것까지, 따봉을 날리는 거, 자기를 봐서 괴로우면서 그거를 분리시킨 상태지. 남편을 몰라서 그래. 아니야, 남편 괴로웠어요. 근데 아내는 신났다고 생각하지. 지금 남편은 감정이 뭐가 없는 사람, 막 이런 걸 보고 신나네, 이 새끼 미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완전 기계구나, AI 같은 인간의 감정이 없는 T 100%의 인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T 100%가 아니라 방어기제 100%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 분노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아내가 알고 그 부분을 조금 배려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 순간에는 가장 결정적인 트리거는 이혼 혹은 분리, 아내의 죽음, 그런 식으로 아내가 사라지는 것, 그 상황을 남편이 연상하게 만들면 남편은 분노를 참지 못해요. 본인이 사라지는 그 두려움. 남편은 제일 안 보이고 싶고 제일 안 만나고 싶은 나쁜 친구, 마치 제3자인 양 얘기하고 있지. 며칠 만에 또 만났네요. 그렇게 이번에는 뭐 이렇게 3장을 준비해가지고 남편에게 이제 그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걸 합니다. 가두겠구나, 하하, 나 들어가야 하네, 웃기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좀 또 불리한 쿨진 반응. 이제 남편의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 패턴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벌써 두렵거든. 그러니까 하하 재밌다라고 반응하는 거야. 남자의 허세가 끼어든 쿨진 반응이죠. 그렇게 일단 들어가고 어떤 심리극에 가뒀을까. 그래서 남편의 통제를 3장으로 비유시키고 이 안에서 세품을 준비하고, 여기서 이제 막 빵 터졌죠? 빵 터졌는데 이 웃음이 뒤에서 끝나. 뒤에서까지 놓진 않아. 두부를 잘라가지고 막 던져주거든. 두부도 요만큼만 던져주면서 막 먹으라고 하고 던져주거든. 두부 아니고 짜장면이야 이러면서. 저거는 두부지. 이거는 두부 오므라이스 하면서 막 던져주는데, 에이 저건 두부지. 남편이 해준 요리는 두부가 재료였지 짜장이긴 했어. 그래서 어쨌건 무한두부. 이 정도면은 흑백 요리사 아니야? 두부 미션 참가해도 이 정도면은 선방하겠는데? 그렇게 이제 두부라이팅으로 아내를 옥죄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려고 두부라이팅을 한 거야? 그건 아니지. 아내가 두부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아내가 불평불만 안 하게 그래도 계속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있는 거겠지. 지금 저 순간에서 남편은, 나는 이거는 그냥 유추야.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내 생각에는
아내의 입장에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가설은 저 상황에서 남편은 중학 시절의 고통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이것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아내의 마음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그 나간다고 말해. 답답하잖아, 숨 막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 힘들어라고 얘기하고, 이게 사람 사는 건 이러면서 말하니까 남편이 이제 눈물을 흘리거든. 아내도 보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또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남편의 삶도 실은 저런 새장 같은 삶을 살았거든.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의 남편의 인생은 저렇게 새장 속의 자신이었어. 자신에게 막말하던 사람이었고. 그게 겹쳐지면서 눈물이 터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아내의 느낌까지도 알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답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내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주했다. 그러니까 그게 어린 시절의 고통까지도 연결되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나로 만들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뭐 모르겠어. 너무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내가 건강해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나가고 싶은 거 아는데, 근데 이제 하하 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내가 통제를 멈추는 게 맞을까라는 게 두려운 거야. 그게 아내의 상실에 대한 불안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도 될까? 아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마음이 반반인 거지. 근데 이거는 저 불안을 내려놓게 해줄 사람은 남편 자신과 아내의 노력이야, 결국. 아내가 나 혼자서 살 수 있어, 이걸 보여줘야 돼.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도 필요해. 그래서 아내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안. 남편에게 우주인 아내, 세상 전부인 아내. 그래, 맞아, 불안이 깔렸어. 그래서 그게 근데 아내를 힘들게 하고, 아내는 그 통제 때문에 더 스스로를 돌보지 않아 버려. 그래서 그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착한 마음과 마주한 나쁜 마음 사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남편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스로를 억압시키고 감정을 표현 못했겠지. 남편이 좀 어떻게 보면 약한 면이 있어. 약하고 겁이 많아. 근데 그게 남편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살고 지금 가족을 챙길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돼주기도 했지. 이제 나쁜 마음은 아내를 통제하자는 마음이지. 아무튼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것도 맞지. 아내를 말 안 들으면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알아듣지. 근데 뭐 그러다가 듣지 않아. 맞아. 방식이 너무 통제적이긴 해. 그래서 아내를 어른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본인이 부모 역할을 할 거야. 그거는 아내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해. 그건. 그래서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성장해야 되는 일이에요. 결국 니모를 찾아서의 그 아빠와 아들이 동시에 성장을 하는 게 결말인 것처럼, 아무리 아내가 지금 당뇨로 힘들고 지금 스스로 관리를 못하는, 한편으로는 아빠가 봤을 때 부족한 아들인 것처럼 니모가, 남편이 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아내라고 해도 일단 맡기고 믿어야 돼. 너무너무 불안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거야. 뭐든 정의감이 선을 넘게 하죠. 근데 이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 너 어릴 때 많이 참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릴 때 얘기하니까 또 울컥하잖아. 남편은 겉으로 말을 못 꺼내도 자기 어릴 때의 상처가 되게 큰 사람이야. 근데 그걸 꺼내기가 힘들어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결혼식 때 친구들 못 보는 것도 실은 그런 이유인데 아예 바빠서, 아예 연락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내가 이 눈물의 의미를 남편의 어린 시절의 상처까지 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여튼 그래서 여기서 막 약해 빠진 모습 보이면 안 돼. 여기서는 마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장벽이 무너진 거지. 그래서 안 만나고 싶었던 친구예요. 어릴 적 따돌림이 낳은 나쁜 마음, 폭력적이고 분노, 그거지.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자신을 통제하게 했고, 아내도 통제하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분노가 계속 커져갔는데 어떻게 내보낼지를 몰랐다. 근데 다뤄야 돼요. 남편에게 진짜 울림을 주는 말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아까 상담사님이랑 할 때 그 아이를 낳는 건 나를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 말이거든, 실은. 같은 맥락의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확 힘들어. 왜냐면 자기도 그 생각은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눈물이 더 터지는 거예요. 뭔가 이 남편의 굉장히 단단한 벽을 잘 허문 치료 같아.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랑은 조금 이렇게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그 뭐 각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담사나 이런 것 따라 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래서 뭐 네가 뭔데 날 규정해, 그러면서 막 꺼져. 그래서 뭐 아내는 상상도 못할 거야, 네가 바뀐다는 걸 하면서 막 꺼지라고 하고, 그렇게 각오를 다집니다. 남편의 감정이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나쁜 마음을 내보낼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이제 남편은 여기서 진짜 오열해. 이게 남편 삶에서는 시작입니다, 시작. 저거를 마주했다고 이제 다 치료 끝, 이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좀 개운한 느낌이 들었겠지만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마음속에 갖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저에 대한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그래, 그 중학생 남편은 굉장히 안쓰럽지. 그러니까 아내는 깜짝 놀래지. 거기서 이제 휴지를 쥐어주고요. 그래서 아내도 이제 반성을 해요. 남편의 모든 얘기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다. 왜냐면 남편은 강하고 모든 걸 계획하는 아빠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버이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여기서 남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이 맨날 상처 얘기해서 맨날 모자 쓰고 다녔어. 그냥 가볍게 얘기하고 뭐 결혼식 때도 아예 그냥 뭐 안 불렀어. 그리고 밥을 이렇게 감자 아니 두부 같은 거 해줄 때도 남편이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 너무 가볍게 던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상처였는지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남편을 공감 못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지금 해나가면서 얼마나 힘든 얘기를 꺼낸 건지 실감했대요. 이제서야 이제 안 거죠. 이게 이제 두 분의 관계 개선에 정말 큰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내가 처음 알았거든. 아내가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현재 피해를 주고 있으면 그거를 뭐 지금 남편이 한 것처럼 과거의 자신을 다독이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그 기억이 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난 참 잘해왔구나. 그렇게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그 당시에 대견하게 이겨냈구나. 그렇게 그 순간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방식으로 자부심으로 삼아서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야 돼. 그거를 어떤 부정적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고 같이 해나가고 싶어. 그래요. 아내도 이 아내가 기본적으로 심성이 되게 좋은 분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난 두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서로 부족한 면이 잘 맞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의 어떤 너무 과하게 통제적이고 계획적인 면을 아내의 묻어남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상쇄가 될 것 같고 아내가 이렇게 계획적이지 못하고 빈틈이 있는 부분을 남편이 또 상쇄가 될 거고 그게 또 둘이서 존중하고 이렇게 쭉 가면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서로가 도움이 될 거고 남편 방식으로만 하면은 아이들이 숨 막히거든. 물론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지만 그래도 그 계획이나 이런 거는 남편의 불안이 전달된단 말이야. 근데 또 이 아내의 여유로움이 또 그거에서 또 완충작용을 하면서 아이들이 또 양쪽에서 배우면서 잘 또 성장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단점처럼 보이는 게 장점하고 연결돼 있다 생각하고 살면은 그러면 뭐 좋은 거지. 그냥 이거는 서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남편도 용기를 내고 있고 마음을 먹은 것 같다. 나도 바뀌어야겠다. 그래. 남편을 슈퍼맨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남편도 아내를 너무 그 통제해야 된다는 아내의 따뜻한 눈빛. 고마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요리해줬구나. 고마워. 이게 남편은 원했지. 쑥스러워하는 거. 이렇게 하니까 쑥스러워하는 게 보이잖아.